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루입니다. 뽀그리들 안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자, 올해 평가원이 출제하는 3번의 시험 중 그중 첫 번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뽀그리들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이번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실까 기대도 많이 했을 텐데 쌤이 이런 경향성이라든가 등급 컷에 대한 총평은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간지러워했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 쌤이 싹싹 긁어 모아서 전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지리 1번 들어갈게.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영토 끝 여행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쌤이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자라고 했잖아. 지금 영토라고 나왔다.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 최남단에 동그라미 쳤어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 최동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고, 지금 영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글과 어떤 자료가 있을 땐 자료 먼저 대략적으로 파악하라는 거. 자, 국토 최남단이 가를, 얘들아, 국토 최남단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뭐가 나와줘야 돼? 마라도가 나와줘야 돼. 바로 자신있게 마라도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목포항 밑줄 치시고요. 우리 목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남 목포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근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 니은 추자도. 자, 추자도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쯤에 조그만 게 있거든. 여기가 추자도라는 섬입니다. 인근을 통과한 후 약 4시간 30분 만에 제주항에 도착하였다. 자, 제주항 여기 마지막 도착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서둘러 이동하여 모슬포 운전항에서 여객선을 탄 뒤 도착한 마라도에서, 자, 여러분 우리 마라도가 모슬포항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쓰인 표지석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마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로 넘어갈게. 국토 최동단이, 자, 최동단 동그라미 치고 우리 정말 자신 있게 우리나라 땅인 어디를 얘기할 수 있어? 독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도라고 적어주시고. 가기 위해 포항항에서, 자, 우리 포항 어디 있습니까? 이 호미곶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포항항입니다.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 일날 울릉도를 찍었다 요겁니다. 포항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뒤끝 영해의 기점을 이은 선. 자, 우리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점이 영해의 기점이고요. 그리고 그 기점을 이은 선을 직선계선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한 후 약 3시간 만에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였다. 마침 기상 상황이 좋아 여객선을 타고 약 2시간 후 도착한 독도에서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쓰인 표지석을 실제로 보게 되니 감격스러웠다. 자, 그래서 마라도 독도 우리나라 사극 중 가장 남쪽, 가장 동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선지로 갈게. 1번 기억. 목포항 주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된다. 자, 목포항은 우리나라 서해에 있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남해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간척 사업은 우리나라 내수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수가 땅이 될 뿐이지 영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되는 건요, 영토가 확대된다. 왜? 원래 내수였던 물이었던 곳이 영토, 땅이 되기 때문이지. 자, 2번 니은. 추자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 영해선만 봐도 이만큼이다. 우리나라 영해 내부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추자도는 우리나라 영해에 위치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은 뭔데? 이 영해 바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디귿. 영해 기점을 이은 선, 직선 기성에 해당한다. 바로 그냥 맞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3번이 정답. 4번 가. 마라도는 독도보다 동경 127도 30분을 지나는 경선과의 체감거리가 멀다. 자, 얘들아, 우리나라 동경 127도 30분이 어디야? 중앙을 얘기해요. 가장 정중앙. 이 중앙은 뭘로 정했어? 가장 최동단 독도와 가장 최서단 비단섬이 있고 그 정확하게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이 절반 되는 선이에요. 누가 더 가깝냐라는 거야. 얘들아 봐봐봐. 마라도는 요만큼이겠고요. 독도는 요만큼입니다. 당연히 마라도가 짧죠. 왜? 독도가 가장 긴 거야. 가운데로부터 가장 긴 선. 그러니까 당연히 멀다? 아니고 마라도가 가깝다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나라 절반, 누구로부터 절반이지? 독도로부터 절반, 비단섬부터 절반이니까 그 안에 있는 마라도는 당연히 더 가깝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가, 마라도와 나, 독도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된다. 장난하나?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 영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영해 바깥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EEZ가 있는 거고요. 그 EEZ 중에 일본하고 가까워서 겹치는 부분 많이 한일 중간 수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영해가 있고 그 바깥쪽은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마라도와 그 바깥쪽이? 그것도 차 아니야. 그럼 나 틀렸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가와 나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은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완전한 주권을 갖고 있는 바다인 영해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갈게. 다음 자료는 영남지방 내적의 두 식이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식에 대한 나식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대적 특징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대해서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얘들아 집중해봐. 주인공한테 반짝반짝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봐봐. 가식에 대한 나식의 상대적 특성. 그럼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나. 자, 그러면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단서조항 읽을게요. 단. 가나식이니까 가. 1월 동그라미, 7월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아, 우리나라 겨울이랑 여름의 풍향,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가랑 나의 바람 장미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바람 장미 어떻게 읽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지금 현재 남풍 계열이 불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남풍 계열 7월에 나타나겠죠. 자, 우리 나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북풍 계열이 불고 있구나. 우리나라 겨울 1월에 불겠다. 자, 그럼 항상 쌤이 주인공을 동그라미 쳐주자. 주인공에 반짝반짝 표시를 해주자라고 했죠. 1월에 동그라미를 강력하게 쳐주시고요. 1월에 대한 특성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갈게요. 기억. 월 강수량이 많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월 강수량이 적고요.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얘들아, 태양 고도가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태양이 얼마나 위로 바짝 뜨냐, 90도처럼 바짝 뜨냐라는 거고, 여름에 태양 고도가 높다 그랬어. 태양 고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크다라는 거야. 즉 햇빛이 많다라는 거야. 태양 고도가 높다, 덥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7월에 대한 거야. 태양 고도가 낮다라고 고쳐줄게. 자, 디귿. 난방용 전력의 소비가 더 많다. 얘들아, 우리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불을 떼죠. 요거 맞는 말이 된다. 리을.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자, 우리 겨울에는 서고동저, 여름에는 남고북저다 이런 얘기 했었어. 자, 우리 겨울에는요, 이 시베리아 서쪽이 하이였고요. 그리고 이 동쪽이 로우, 서고 동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름에는 남쪽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이쪽에 하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로우가 나타나서 남고 북저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겨울이 서고 동저라고 했으니까 요거 맞는 말이 되고, 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 장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 자, 3번 갈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지형 명소에 대한 해설 자료이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형을 지금 뭘로 줬어요? 위성 사진으로 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뭔지까지 그냥 다 알려준 지형을 헬짝헬짝 핥아봐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옹진, 백령도, 사빈. 자, 우리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한의 남한에서 가장 서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령도가 나왔고요. 사빈이라고 대충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기억, 모래사장. 당연히 사빈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 변산반도 채석강. 자, 우리 이 황해에 있는 부안, 군산 그쪽에 있는 그 툭 튀어나온 부분을 변산반도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썰물 때가 되면 드러나는 넓은 암석대지. 자, 여러분들. 암석이 넓게 팡팡하게 펼쳐져 있어. 이거 뭐야? 파식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정도는 적어주면 편합니다. 자, 그다음 강릉 경포호. 이름에서 다 알려주고 있죠. 경포, 석호를 얘기해요. 바다와 마주한 이 호수, 석호. 요 정도까지 세팅을 해놓으시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 안 읽어도 된다.
혼자 여기 괜히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 니은, 디귿만 체크하시고 선지로 갑시다. 1번 기억, 사비는 주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형성된다. 자, 사비는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형성되겠죠. 우리 이거 이도시에서 되게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과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2번 니은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형성된다. 자, 우리 파식대가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해식애라는 절벽이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요거 맞는 말이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디귿. 석호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주로 이용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왠지 있어. 호수니까 이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아니라 그랬어. 이 물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바다였어요. 그 뜻은 뭐예요? 짜요. 짠 물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오케이? 없다. 자, 4번 기억. 사빈과 디귿, 석호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 얘들아,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에서 후빈기 상승 이전이라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 의심의 눈안경을 팍 쓰고 보란 말이야.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 보니까 아니네 역시 아니야. 얘들아, 이런 사비는 하천에 의해서 퇴적되었겠고, 그리고 이 하천은 지금 해수면 상승 이후에 대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마찬가지고요. 석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런 사주가 발달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석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석호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해수면 상승이란 말이야. 그럼 이전에 석호가 있었겠어? 아니라 이후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니은 파식대와 디귿.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파식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랑이 침식하니까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 야, 그런데 석호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얘기했었어. 계속해서 하천에서 토사물들이 흘러와가지고 석호의 규모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니은만 남깁시다. 니은은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 자, 4번. 다음 자리에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 ABCD에서 고른 것은, 얘들아, 이게 유일하게 지도를 먼저 안 봐도 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지역지리 문제. 지금 여기 보면 ABCDE라는 5개의 지역의 지도에 색칠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만 고르면 돼? 하나만 고르면 돼. 그럼 굳이 ABCDE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하나씩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바로 가서 키워드 뽑 뽑아가지고 그 지역이랑 매칭해주고 1초 만에 끝내면 되는 문제야. 가볼게. 이 지역은 난대성 작물인 유자의 국내 최대 생산지다. 얘들아, 우리 유자에서 배운 데 딱 하나밖에 없어. 전남 고흥군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냥 고흥 눈치채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과즙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지적 표시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외나로도에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 우주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고흥의 특징이 딱 2개 있다 그랬어. 유자와 나로 우주센터죠. 자, 그래서 바로 고흥 찾아오겠습니다. 자, 고흥은요, 전남에 이렇게 유자 과실이 매달린 것처럼 있는 곳이 고흥입니다. D가 정답이야. 자, 그럼 우리 나머지도 찾아주겠습니다. A부터 볼게요. 전남 바닷가의 가장 위쪽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글로리 영광군이고요. 자, 이 나비 모양의 한평군 바로 위에 있는 게 영광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우리 관광. 귀여운 감자, 관광 바로 밑에 있는 같이 혁신도시 하고 있는 나주시가 나왔고요. 자, C는 뭡니까? 우리 고흥 바로 위에 있는 우리나라 제1호 지적표시의 녹차, 보성군이 되겠다. 자, 마지막에 뭐야? 시옷자. 이 시옷 뭐야? 여수의 시옷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수시. 자, 이렇게 해서 5개 다 찾아봤고 답은 고흥 4번이다. 자, 5번 갈게.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문의 일부이다.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일단 지도가 있으면 뭐부터 본다? 지도부터 본다. 자, 지도에서 지역 찾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1, 2, 3, 4, 4개 지역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같이 붙여놨고, 자, 우리 수도권의 쪽에 이 큰 섬 3개가 딱 보입니다. 누굽니까? 인천광역시죠. 자, 얘들아, 우리 뽀글이들 집중하세요. 서울, 인천, 부산 아니면 세종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쌤이 시군을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도 계열이기 때문이죠. 인천이라고만 적어요. 부산도 부산이라고만 적어요. 그런데 이런 나머지 애들은 시군 다 붙여서 적고 있습니다. 이 정도 눈치채줘야 돼. 여러분들 똑같이 필기 해줘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동남 쪽에 우리 이거 그거였는데
아니었는데? 우리 충청도 사는 사람이 뮤지컬을 보러 서울로 칙칙뽀뽀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가도 서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답답한 충청도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요? 라고 하니까 운전하는 분이 안성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자, 우리 충청도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안성, 그 다음에 이천, 여주,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니까 얘 누구야? 여주시가 되겠다. 자, 그리고 얘 볼게요. 얘도 똑같은데요? 우리 충청도 사는 사람이 이번에는 우리 아드님의 면회, 군대 면회로 인제군을 가요. 그래서 인제군이 어디야? 여기죠, 여러분들. 땅 큰데. 인제군을 찍고요. 이제 다시 충청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 아들 인제 보면 언제 보나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면회를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라고 했을 때 천이 오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그래서 천천천 세트 누굽니까? 자, 우리 북한하고 붙어있는 화천군, 그 다음에 춘천시, 마지막으로 길게 쭉 뻗고 있는 홍천군까지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중에서 얘는 춘천시가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속초 밑에 우리 고성군, 속초시, 그 다음 세 번째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다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광역시만 따로 붙이지 않고 나머지는 시와 군을 다 붙여줍니다. 자, 이 정도 세팅하고 이제 남은 자료 보도록 할게. 교통과 관련하여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의 공통점을 발표해 보세요. 자, 가나, 가다, 가라나,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 이제 꽤나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야. 근데 이런 유형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봐봐. 가와 나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경동 고속국도가 지나갑니다. 자, 영동 고속국도는요. 인천에서 시작해서 경기 남부를 싹 훑어서 강원에서 끝나는 국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누구랑 누가 포함되겠어? 인천과 여주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난지 나와 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출연했고요. 그 다음 가와 다에는 외국과의 항공교통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넘버1 공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요. 국제공항 하나, 국내공항 하나 있어요. 국제공항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없어요.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 쪽에 또 공항이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지금 양양이 나왔으니까 국제공항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벌써 다 나왔지 않니? 봐봐. 가가 나왔잖아. 그럼 둘 다 있는 건 누구야? 가, 인천. 그럼 자동으로 나 배정됐어. 자동으로 다 배정. 지금 지역이 4개인데 가나다가 다 나왔어. 그럼 마지막 춘천이 라가 되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가나 라인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철은요. 우리 수도권에는 웬만하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춘선이 어디까지 간다? 춘천까지 간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춘천시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 선지로 갈게. 자, 1번 가. 인천은 광역시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자, 우리나라 1위 서울특별시, 2위 부산광역시. 벌써 광역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이 3위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거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건 부산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2번 나. 여주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안타깝게도 여주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 중에는 인천에 조성되어 있다. 검단 신도시. 3번 다. 양양은 고속철도 정차역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이 있다. 자, 첫 번째 양양에 KTX역이 있냐라는 건데요. 없어요. 그래서 믿고 걸러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된 경기장? 양양에 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뽀글이들 알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2018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동계올림픽 이퀄 평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계올림픽에 개회식, 폐회식이 열린 건 평창이 맞아요. 평창올림픽. 근데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기장은 평창뿐만 아니고 더해서 평창 주변에 강릉시라든가 평창군이죠. 그리고 정성군도 경기장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회식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하면 평창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장에 있는 곳이다. 평창, 강릉, 정선 다 가능한 게 됩니다. 여기 지금 경기장이라 했으니까 1, 2, 3 다 돼. 근데 지금 KTX 정차역도 있어야 되고 경기장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평창도 있고 강릉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창, 강릉 둘 다 가능하다. 평창이라고 적어줄게. 4번 라. 춘천은 도청 수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수지지 춘천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양강댐이 건설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댐이 있어서 우리 호수가 생겼고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다. 5번 다. 양양과 라. 춘천의 지명 첫 글자는 강원도의 명칭 유래가 되었다. 얘들아, 강원도 이거 명칭 유래 뭡니까? 강릉, 원주 합쳐서 강원도죠. 응, 아니야. 그래서 해도 강릉, 원주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 된다. 자, 6번. 다음 절의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주황씨였습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석회암 동그라미, 현무암 동그라미, 화강암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암석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나다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것도 키포인트 찾아가지고 넣으면 돼. 자, 동해, 서만사 3층 석탑. 자, 어쩌고저쩌고로 빗물에 의한 풍어와 침식에 취약하다. 누구겠습니까? 석회암이 되겠죠. 물에 의한 용식. 용해가 일어나니까. 자, 그다음 경주 석굴암.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은 거 뭐가 되겠어? 심성암인 화강암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경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불국사 변동이 있을 때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남은 거 현무암 제주.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두운 색을 띠는 다공질의 현무암. 이 정도 체크. 자, 바로 선지로 가자. 1번 가. 석회암은 주로 고생대 육성층에 분포한다. 자, 우리나라 석회 주로 고생대 초기에 우리나라 조륙 운동할 때 물에 꼬르륵 잠겨서 바다에서 만들어졌죠. 그럼 해성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고생대 육성층에는 무연탄이 분포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 화강암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자,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거 석회암. 자, 3번 나 화강암은 가 석회암보다 한반도 암석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거 보통 변성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변성암이 이루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오래된 당군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땅이니까.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거 뭐야? 라고 하면요. 성암이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개로 나왔잖아. 변성암,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화성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화성암에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있는데 뭐 다른 암석도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게 근데 문제는 현무암은 너무 리를벳이라서 이 화성암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이 뭐야? 화강암이라는 거.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퇴적암. 퇴만 적을게. 자, 근데 지금 퇴적암이 석회암이랑 그리고 화강암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성암 다음으로 가는 화강암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나의 비율이 높다라는 게 맞는 말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다. 현무암은 가. 석회암보다 형성시기가 대체로 이르다. 자, 우리 현무암은요. 신생대제 3기 말에서 4기 초. 딱 하나만 얘기하면 신생대제 4기에 주로 빵 터졌고요. 석회암은 고생대 초에 만들어졌으니까 석회암이 더 이르다라고 해야 되니까 다는 늦다. 5번 가는 화성암, 다는 퇴적암으로 분류된다. 자, 지금 여기서요. 성암은요. 화강암, 현무암 둘 다 돼요. 나와 다가 화성암이고요. 가는 퇴적암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7번 다음은 학생들이 한라산을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이도씨 개념 교재에 쌤이 넣어줬던 그림 그대로 나온 거죠. 답사 보고서 한라산에 뭐 수직적 식생 분포. 자, 우리 수평적 식생 분포와 수직적 식생 분포가 있었어요. 수평적이라는 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수직이라는 건 뭐야? 해발 고도부터 올라갈수록 수직으로 올라갈수록 또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온과 가장 영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A랑 B가 빈칸으로 뚫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님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출발 직후 해발고도 약 980 무수천 주변을 이르면 참나무류가 포함된 활렵수립. 자, 지금 여기 1000 이하니까요. 이쯤에 요쯤에 활렵수립이 있다라는 거네. 자, 해발고도 1500대에 이르면 구상나무를 포함한 상록 침엽수립.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분포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보기로 갈게.
기억 A에서 나타나는 기억. 자, A에서 일단 기억이 나타나는 거 맞아. 아까 전에 확인을 했어. 낙엽 화렵수림이 낙엽 화렵수림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상록 화렵수와 낙엽 화렵수가 있었어요. 상록 화렵수는 이 팜트리라고 하죠. 야자수 같은 거고요. 낙엽 화렵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요 참나무 같은 화렵수림이 맞다. 우리 가을에 낙엽이 돼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낙엽 화렵수림.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있는 거. 중위도라든지 이런 데서 있는 거. 자, 니은 개막원일 때는 니은 상록 침엽수림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 되면 침엽수림이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개막원도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주로 나타난다. 이거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개막원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한 1000에서 2000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이 침엽수림이 나타난다. 자, 디귿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B 상록 화렵수가 있는 곳이 되겠죠.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자, 우리나라 여기 지금 야자수 보이죠? 이런 상록 화렵수는요, 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위도의 저지대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야. 근데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뜨끈뜨끈한 곳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야자수가 생겨날 거고 분포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다. 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다. 야, 얘들아, 지금 수도권 강원도표자지도 그리고 충북에 누구까지 나왔어? 경북까지 나왔어요. 아주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내보자 라는 건데 일단 찾아봅시다. 이거 첫 번째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 안성, 이여. 자, 그중에 이천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평창군이 이번에는 문제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굽니까? 우리 B, Y, C. 경북에서 시골 동네 C, 청송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가나 지역을 지도에 찾아 하나씩 지우는 남은애가 A가 된다. 가 지역은 일교차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쌀을 생산한다. 자, 임금님표 쌀 어디야? 이천. 대왕님표 쌀 어디야? 여주. 자, 임금님 이천이가 가가 된다. 자, 그 다음 사과는 어쩌고 저쩌고. 얘들아, 청송사과 바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창은 너무 춥기 때문에 과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채소 같은 거 한다. 그래서 답 A는 평창이 되고요. 평창에 대한 거 알맞는 거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기억하. 이천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얘들아, 평창은 군이고 이천은 시예요. 인구 차이가 엄청나. 근데 플러스로 이천이 농사를 짓느냐? 짓는다니까. 임금님표 땡땡쌀, 임금님표 이천쌀. 그래서 농가 인구는 누가 많아? 이천이 많아요. 니은, 청송보다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채소를 재배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면적은요, 땅덩어리랑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을까? 땅덩어리가 일단 평창이 2배야. 그리고 청송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과수를 주로 하는 반면에 평창은요, 쌀도 힘들고 채소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배추 같은 거 해야 돼. 채소 같은 거 해야 돼. 그래서 채소 면적이 넓다. 맞는 말. 자, 디귿 경제 면적 중. 논보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우리나라 웬만하면 논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요. 일단 우리의 주식은 벼니까. 그런데 논농사가 있는 청송이라든가 논농사가 있는 평창 같은 경우는 밭농사도 많이 짓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평창은요,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맞는 말. 1.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시설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자, 시설재가 뭐야? 비닐하우스 얘기하는 거야. 노지 재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설 재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시설 재배는 주로 1번 비싼 땅, 하회 같은 거, 막 꽃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지? 자, 2번 채소 위주죠. 그래서 1번 비싼 땅인 이천에서 아무래도 더 많겠다, 넓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평창은요, 심지어 얘들아 비닐하우스 하면 안 돼. 왜? 자, 우리 고랭지 배추 대표적인데, 고랭지가 뭐야? 날이 선선할 때 하는 배추야. 근데 비닐하우스로 선선함을 없애는 거거든. 비닐하우스는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게.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하다고. 지금 평창의 서늘한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를 하는데 걷다 비닐하우스를 덮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시설 재배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네, 3번이 되겠다. 자, 9번 쌤이 사랑하는 지형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도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지형도 읽는 방법 1, 2, 3 찾아서 가면 되는 거야. 1, 뭐야? 글자를 봐라. 자, 글자 봅니다. 알봉. 얘들아,
울릉도에 있는 나리나리 개나리 분지가 있고 나리 분지 안에는 귀여운 알봉이 볼록하고 나와 있고 중앙에 있는 알봉? 이 나온 거잖아. 이거 그냥 바로 여기서 끝. 울릉도 적어주고 끝나요. 나머지 뭐 해발고도 보고 등고서 보고 할 것도 없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해안면. 얘들아, 이거 쌤이 이도스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영도시에서도 보여주고 해안면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나라 양구군의 해안면이란 동네가 있는 거였잖아. 그지? 자, 바로 펀치볼. 뭡니까? 침식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의 지형과 침식분지, 양구군 해안면의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1번. 시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이 나리분지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뭐 논농사 못할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밭농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울릉도는요, 밭작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2번. 침식분지 내부에서는 기온역전 현상으로 인한 안개가 발생한다. 자, 이런 식으로 침식분지는요, 기온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온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안개가 잘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된다. 3번 B. 알봉이네요. 알봉의 기반함은 A. 알봉 옆에 A의 기반함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우리 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울릉도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나리분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뽕 터져가지고 중앙화국은 알봉이 만들어졌어. 알봉은 다른 주변 애들보다 더 늦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2차로 분화할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더 먼저가 아니고 더 늦게 형성되었죠. 4번 B. 알봉과 D. 요 침식분지 외부 산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에는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이 발달한다. 자, 우리 이 동굴 딱 2개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해식동은 제외하고 첫 번째가 석회동굴과 두 번째가 화산 용암동굴인데 지금 둘 중에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 누구야? 석회동굴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석회암 기반암이 내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응 아니야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석회암, 기반암 에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5번 갈게요. C. 나리분지와 E. 침식분지는 화구의 함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자, 우리나라 칼데라 딱 2개밖에 없다라고 했어, 이것도. 첫 번째 칼데라호, 천지, 백두산 천지. 두 번째 칼데라 분지, 나리분지. 지금 여기서 이거 2개냐라고 묻는 건데 나리분지 자체는 맞아요. 근데 침식분지는 칼데라 아니죠. 응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C만 남겨줍시다. C는 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들아 딱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동굴 하면 얘 아니면 얘, 용식이면 얘, 칼데라 하면 무조건 얘 아니면 얘. 얘네 둘이 맞느냐 이렇게 떠올려주면 된다. 자, 10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 표시는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제가된 셈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난이도 높게 느꼈을 뽀글이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면요. 요 정도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력을 그냥 쑥쑥쑥쑥 키워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쌤 같이 풀어줄게요. 자,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다. 우리 뭐부터 본다? 지도부터 본다. 지도에 점 4개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인천이가 자주 나오네요. 인천광역시. 자, 그 다음 얘들아 여기 강원도 등줄기 가운데 딱 있으면 누구였어? 광릉시였어. 광릉시. 얘 누구야? 우리 제주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죠.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거제도의 거제시가 되겠고. 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게 특징. 자, 그 다음 목포. 그때 있죠. 목포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 가는데 항상 관종, 항상 떨어져 있는 애, 항상 특이한 애를 먼저 보라고 했어. 가를 볼게요. 자, 근데 가가 얘네랑 왜 떨어져 있는지 Y를 보자라는 거야. 자, 가랑 얘네랑 뭐가 다른데? 기온의 연교차가 혼자 굉장히 높지 않아? 연교차가 높다라는 거 뭐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다 같이 덥기 때문에 겨울에 유난히 추운 애가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다. 겨울이 춥다라는 건 고緯도이고 아니면 내륙이고 그 다음에 서해고 인천이 가가 되겠다. 바로 넣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 나중에 떨어져 있는 애가 누가 되겠어? 나가 되겠죠. 혼자 떨어져 있잖아. 왜 떨어져 있어? 최너널 평균 기온이 서늘하네? 얘들아, 최너널 평균 기온이 서늘한 이유는 뭡니까? 여름에 서늘한 이유는 고緯도일 수도 있고 해발고도가 높을 수도 있고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 거의 다 포함되는 강릉이가 되겠네. 자, 그럼 남은 거는 다랑 라인데요. 얘네는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미묘한 차이? 얘들아 지금 봐봐. 다랑 라의 최너널 평균 기온을 볼게요. 26에서
26.3 차이 있어 없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26에서 27이잖아. 진짜 얼마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연교차 한번 볼게. 23.4에서 24.5 1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 최나라 평균 기온은 1도 이하로 차이가 나는데 기온은 연교차는 왜 1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지? 최하늘 평균 기온에 뭐가 있나 보다. 자, 여러분들 연교차라는 게 뭡니까? 최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최하늘 평균 기온이잖아. 근데 지금 연교차랑 최나늘을 알려줬으면 대략적인 최하늘 평균 기온까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달을 보면요. 연교차가 라보다 훨씬 더 큰 걸 보면 얘는 최하늘, 겨울에 더 춥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라는 연교차가 제일 낮죠. 이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겨울에도 따뜻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남은 거는 목포랑 거제입니다. 겨울에 더 따뜻한 건 동해에 있는 저위도 거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포가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특이한 걸로 하나 구했어. 특이한 걸로 하나 구했어. 남은 거는 뭐 아니면 도로, 뭐 아니면 도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원칙이야. 자, 그리고 선지로 가볼게. 1번 가. 인천은 나. 강릉보다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자, 인천같이 우리 한강 유역에 있는 이 친구들은 여름에 강수가 몰빵된 여강집이 큰 애들이야. 자,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바람이 치면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강릉에도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자,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건 강릉이 됩니다. 2번 가. 인천은 다 목포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아니죠. 그냥 보세요. 고위도에 위치하죠. 3번 나. 강릉은 라. 거제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연평균 기온은 뭘로 때립니까? 그냥 1년 평균을 때리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했다시피 강릉이 전반적으로 추워요. 그잖아. 지금 나. 최나나 평균 기온 추워. 그리고 뭐 연교차도 별로 안 큰 걸 보면 비슷하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야? 연평균 기온이 나는 낮다라고 해주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고위도니까. 4번 다. 목포는 라. 거제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대충 구할 수 있어요.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봐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목포가 조금 더 높아. 근데 연교차는 확 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목포가 훨씬 더 춥다라는 거야. 춥다. 낮다. 목포가 겨울에 춥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는 낮다. 춥다. 자, 5번 나와 라. 강릉과 거제죠. 연강 수량 합은 가와 다. 인천과 목포의 연강 수량 합보다 크다. 얘들아. 거제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기가가 어렵겠죠. 근데 플러스 누구야? 얘도 만만치 않은 강릉이죠. 얘 만만치 않고 얘는 엄청난 우리나라 최다우지니까 당연히 나와라의 연강 수량 합이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인천하고 목포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막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다우지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지형 답사를 위한 활동계획서 일부이다. 이해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형이 또 뭘로 나왔어? 자료와 위성사진으로 나왔어. 나 삐질 거야. 왜 이렇게 지형도를 안 주시는 거야? 지형도 좀 주세요. 나 진짜 지형도 보는 맛으로 나 문제 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나다라가 있고 A, B가 있네요. 빨리 읽도록 할게요. 자, A는요 그냥 지금 뭐 상류 이런 식으로 쌤 보자 했잖아. 상류. 그 다음 B는 뭐야? 이거 우리가 그냥 많이 본 그건데 선상지네? 중류 정도? 선상지잖아. 그냥 선상지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 이거 구례군. 적어줄까? 전남, 구례, 선상지.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저수지가 힌트였잖아. 그지? 자, 그럼 갈게요. 항공 모듬 어쩌고저쩌고 전남 구례군. 이거 누가 되겠어? 얘 대충 선상지가 되겠죠. 방금 얘기한 대로. 자, 기억. 지형을 이루는 주된 퇴적물질의 특정 어쩌고저쩌고. 자, 항공사진은 뭐가 되겠어? 지금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 강원특별자치 정성군. 강원특별자치도니까 상류가 되겠다. 하천이 산을 감아도는 물돌이 지역. 그래서 지금 가마치는 뭐 감곡화가 되겠습니다. 니언. 하천 주변 계단 모양. 얘들아 이거 뭐야? 하안당구. 위성사진은 A가 되겠다. 자, 이렇게 세팅해놓고 선지로 갈게. 1번 가. 선상지에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경사 급변쯤에 퇴적된 지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선상지 왜 만들어지는 거야?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이렇게 경사가 급변하면 여기에서 딱
하천의 유속이라고 하죠. 유속. 천천히 갑자기 되면서 여기 퇴퇴퇴퇴 뱉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선상지. 요거 맞는 말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 바로. 2번 나. 애는 자곡하와 주변 하천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감곡하죠. 감익공유 하천. 3번 기억. 지형을 이루는 주된 퇴적물질의 특징 조사하기의 결과는 계곡 입구에서 경사를 따라 아래로 갈수록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진다. 자, 우리 선상지의 여기 있어요. 선상지의 선정, 선앙, 선단을 비교할 때 점점 밑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작아진다. 이거는 그냥 모든 하천을 통틀어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퇴적물질의 입자 크기는 작아진다잖아요. 그죠? 작아진다. 자, 4번 니은. 하안 당구는 하상보다, 하상이 뭡니까? 강,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하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안 당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안 당구는 하상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침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주셔야죠. 해발 고도가 높아, 침수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런 데 사람들이 집을 짓고 밭농사를 짓고 한다라고 했잖아. 피수에 유리하니까. 자, 5번 다는 A, 라는 B이다. 자, 다는 B, 라는 A고요.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다. 12번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 설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B, C, D, E에서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 단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하며 각 일자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은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도를 봅시다. 충청지방 답사 계획서에서 충청권이 나왔어. 자, A, B, C, D, E 찾으러 갈게.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청이자 그리고 새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이죠. 홍성군. 그래서 이 홍성군과 함께하는 게 예산군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얘들아 세종하고 대저 오른쪽으로 큰 땅은 청주, 왼쪽으로 큰 땅은 프린세스, 공주였어요. 그 공주 옆에 우리 청량군이 나왔고요. 근데 쌤이 이 청량군이 청양고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청양고추는 우리 BYC인 봉화, 영양, 청송 중에 영양과 청송을 합쳐서 청량이라고 얘기한다. 청량군 나왔고. 자, C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하고 대전의 오른쪽으로 큰 땅 청주시. 자, D는요. 우리 충북에서 진천, 음성 함께하는 혁신도시 음성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애벌레의 가운데 센터 스타 충주시. 센터 스타. 자, 그래서 A, B, C, D, E 다 찾았으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들어갈게. 1일차, 균형 발전을 도청과 공공기관, 도청 소재지이자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라는 건 뭐야? 혁신도시라는 거죠. 자, 도청 소재지이자 혁신도시인 거 누가 되겠어? 홍성이 되겠죠. A. 2일차, 첨단 의료 연구개발 의료 서비스 바이오 관광 오송하는 순간 청주시. 3일차 민간 기업이 지역 개발에 주력한 기업 도시가 나왔어. 기업 도시면 여러분들 우리 충북에는 충주시가 있고 충남에는 태안군이 있어. 근데 이 중에는 충주시가 나왔네요. 2가 되겠다. 그럼 답은 A, C, E 1번이 됩니다. 자, 13번 대동여지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고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만을 고려하여 지도에 표시된 후보지 A, B, C, D 이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른 것은 단 지도에 제시된 정보만 고려함. 자, 여러분들 지금 대동여지도예요. A, B, C, D, E라는 후보지가 나와 있고요. 이 후보지에 조건 1, 2를 넣어가지고 최종 입지를 선정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 얘들아, 이 조건하고 5월이라든가 엔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지리에 나오고 있겠다. 근데 우리 다행히도 지금은 뭐 별표를 주셨어요. 5월이 뭔지 엔드가 뭔지. 자, 5월이라는 건요. X 조건과 Y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합이 있으면요. 5월은요, 이거 합집합. 즉, X 합 Y. 요게 바로 X, 5월, Y고요. 자, 우리 AND도 가볼게. X와 Y 집합이 있을 때요. AND는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얘기한다. X 교 Y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조건 1. 수은이 가능한 하천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10리 이하. 5월 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10리 이하인 곳.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쌍선으로 표시된 하천이 여기 있네요. 요게 바로 수은이 가능한 하천이죠. 그리고 읍지는 요렇게 생겼어. 요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하천과 읍지 거리가 심리 이하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된다라는 거죠. 5월이니까. 자, 그러면 A부터 가볼게요. A는요. 여기 하천이랑 심리 이내네요. 살려줍시다. 자, B는요. 하천이랑 심리 이내네요. 살려줍시다. C는요. 읍지랑 심리 이내네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도로에 방점 표시된 거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심리죠. 오케이? 자, 그리고 D는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읍지랑 심리 떨어져 있어. 이거 뭐야? 심리 이상이잖아. 떨어져 있어. 그리고 하천이랑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지워주자. 자, 2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천은 여기 있으니까 전혀 아니고 읍지도 심리 20리나 떨어져 있어. 응,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조건 1로 A, B, C만 살려놨어요. 이 조건 2로 갈게.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A, B, C 중에 가까운 역참. 역참이 뭐예요? 역의 기능을 하는 게 역참입니다. 도로상 거리가 심리 이내, and, 즉 교집합 둘 다 수은이 가능한 하천 남쪽에 위치인 곳을 선택함. A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역참하고는 가까워.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야? 이 하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 응, 아니네. 자, B를 볼게요. 얘는 역참도 없고요. 하천 남쪽이네. 역참이 없네. 빠이. 자, C를 볼게요. 역참 있고요. 하천의 남쪽에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은 C. 3번이 정답이 된다.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5월과 AND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건 1에서 추린 다음에 2로 가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갈게. 지도에 표시된 고속철도, 즉 KTX가 지나가는 A, B, C, D, E 지역을 여행할 때 각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는 아까 그 고흥 유저 같은 문제가 아니다. A, B, C, D, E를 다 일단 지도에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경부선인 것 같아. 그치? 경선과 부산을 잇는. 자, 그래서 지금 경북하고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이 영남권의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KTX가 지나가는 도로교통의 혁신도시 김천시가 나와줘야죠. 김밥천국 김천시. 자, B는 어딥니까? 포항 바로 밑에 경주시고요. C는 어딥니까? 자, C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수가 있어. 부산, 울산의 양다리 걸치는 양산, 양산 밑에 김해, 김해 창원, 창원 위에 창녕, 이 창녕하고 양산 가운데 있는 밀양시고요. 경남 밀양시. 자, D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울산이죠. 울산광역시. E는요, 부산광역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선지로 갈게. 1번 A, 김천. 영남의 검문이 조령 탐방과 석탄 박물관. 요거 어딥니까? 요거 이제 문경시가 되겠죠. 문경세제가 있는 문경시. 여기. 2번 B,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방문하기. 자, 혁신도시가 경주에 있냐라는 거야. 응, 없어. 자, 혁신도시는 여러분들 일단 광역시에 하나씩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까지도 있겠죠. 플러스로 경북에 하나, 경남에 하나예요. 경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교통 혁신도시인 김천시가 있고요. 경남에는 주택에 관련된 혁신도시인 진주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아무거나 하면 돼. 부산, 울산 다 돼. 울산으로 해줍시다. 자, 3번 C. 밀양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 둘러보기. 역사마을은 다양하지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안동이랑 경주야. 여기서는 지금 경주라고 할 수 있겠다. 안동이랑 경주. 4번 D, 울산, 대규모 제철소 견학가 호미곶에서 일출보기. 자, 제철소라고 하는 순간 깡깡깡깡 포항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심지어 호미곶까지 나왔어. 호미곶이 뭐야? 요거잖아. 포항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포항시. 5번 이 원자력 발전소 견학과 국제영화제 개최 장소. 자,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부산. 그리고 국제영화제 부산에 비프 있잖아. 부산 국제영화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지역지리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현재 한국지에서 가장 트렌디한 문제이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 그러나 쌤이 도깨비를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지도에 있는 지역 찾아갈게. 자, 첫 번째 우리 고양이 야옹가 우리 인천 가운데 있는 한강의 하류, 한강의 하구 바로 김포시죠. 그리고 이런 인구 변화 그래프가 나오면요. 괄호치고 이기 신도시가 있어. 한강 신도시가 있어. 이런 거 적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의 가장 서남쪽에 큰 땅 화성시.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동탄 신도시, 이기 신도시가 있고 인구가 지금 90만이 넘었어요. 곧 100만이 될 예정이죠. 자, 그 다음에 서당, 아천, 마지막 천안시. 자, 그리고 얘는 누구야? 세종대전,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포인트가 뭐야?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왜?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래프로 갈 거야. 자, 그래프로 갈 때 쌤이 언제나 주의할 점은 뭐라 그랬어? 별표를 일단 읽어라. 각 지역의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라서 지금 여기 2000년이 다 100으로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2010년 이전 자료는 2010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나 우리의 1원칙은 뭡니까? 관종부터 보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관종은 누구냐? 여러분, 라가 진짜 극관종이에요. 지금 봐봐봐. 김포 이기신도시, 화성 이기신도시 무자막자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서당, 아천 얘네가 뭐야? OSM이 묶어서 얘기하는 충남 사형제야.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유일하게 인구가 마이너스인 대전이 남은 거잖아. 인구가 늘지 않는 대전이 나왔다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관종인 라, 대전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관종 누구야? 가야. 2000년이랑 비교하면 지금 거의 5배까지 갔어. 5배까지 갔어.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화성이 되겠어. 왜? 화성은 그 전에 인구가 너무 없었어. 이거는 이 그래프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과의 상대값이야. 다른 애들과의 상대값이 아니고 본인 인구를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값이니까 그 전에 2000년의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값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몇 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과거에는 인구가 없는 깡촌이었으나 근데 이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지금 100만 가까이 가는 거 화성시 극관종이다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나랑 다 김포랑 천안이죠. 이런 애들은 뭐 아니면 도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얘들아 여기 변곡점 보이니? 변곡점? 뭐 2010년에 변곡점으로 팍 늘어난다는 건 뭐야? 이기신도시 의심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기신도시가 마침 있네. 나가 김포구역. 자, 마지막 천안은 다인데요. 천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드라마틱하게 못 늘어나느냐? 일단은요, 수도권은 아니야. 그리고 2단은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인구가 없지는 않았어. 과거에도 충남에서 나름 잘 나가는 도시였어. 본인과의 싸움이잖아. 본인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나쁘게 시작한 이런 애들이 팍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할 때 질문 첫 번째, 인구를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쌤이 외우라고 하는 애들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 봐봐. 쌤이 인구 뭐 몇만 화성밖에 얘기 안 했어. 화성은 인구가 중요하니까. 화성은 100만이 안 돼요. 근데 그 100만이 될 것 같을 정도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이 쌤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잖아. 자, 두 번째.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면 본인이 이기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전은 쭌다라든가 이렇게 자주 나온 애들의 경향성을 알고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부터 본다? 관종부터 본다라는 그 결심만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뭐야? 본인과의 싸움이야, 지금.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대전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대전이 1위인가? 이러지 말라고. 본인의 2000년과의 싸움이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인구를 알지 않아도 2, 3, 4로 풀 수 있도록 쌤이 도깨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손지로 가볼게. 1번. 화성은 나. 김포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화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 대기업이 많아요. 2차 산업 많이 해요. 지역 내 총생산이 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바로 정답. 예호! 쉽게 골랐잖아. 자, 2번 나. 김포는 라. 대전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얘들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누구 떠올려야 돼? 대전의 카이스트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서울 아니면 카이스트, 대전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나가 많다 아니죠. 나는 뭔데? 김포밖에 아니잖아. 그냥 적다. 3번 다. 천안은 가. 화성보다 외국인 주민수가 많다. 얘들아, 외국인 주민수 진짜 많은 데가 어디야? 화성, 안산 요 동네잖아. 당연히 적다. 화성이 많다. 자, 4번 다. 천안은 라.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얘들아, 장난해? 지금 땅덩어리 심지어 대전이 더 작아. 근데 대전 인구가 더 많잖아. 그럼 인구 밀도는 천안이 높겠죠? 인구 밀도는 대전이 높겠죠. 인구 밀도는 딱 두 개만 봅니다. 첫 번째 인구수, 두 번째 땅 크기.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인구 밀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땅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럼 뭘 봐? 인구수는 대전이 훨씬 많다. 그러니 인구 밀도는 대전이 더 높다. 오케이?
천안은 낫다. 자, 5번 가. 다 화성하고 다. 천안은 수도권. 나. 김포와 라. 대전 충청.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 가랑 나가 수도권이잖아. 그리고 다랑 라가 충청권이잖아. 이건 딱 보면 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6번 갈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나다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 있다. 이해된 셈으로 옳은 것은 단소 조항 줬어. 이럴 때 단소 조항 주면 자농공에서 단소 조항 주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단 ABC가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단소 조항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래프 보기 전에 일단 지도를 심신의 안정을 가져보자라는 거야. 가나다 3개밖에 안 나왔어. 가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인제 가면 언제 오노? 천이 오겠지라고 했던 첫 번째 천 누구? 화천군입니다. 자, 나를 볼게요. 우리 경북에서 울진에서 시작돼서 영덕 대기하던 영덕군이죠. 자, 그 다음 단 어디야? 땅끝마을 해남군. 오케이. 이렇게 세 동네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가보도록 할게. 근데 지금 진짜 땡큐벨이 감사한 건 뭐냐면 봐봐. 가나 다 알려줬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B, C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나다로 짝짓기 안 해줬으면 그거부터 막 하느라고 눈물 하는 건데 지금 봐봐. 가 대놓고 알려줬어. 얘가 뭐야? 화천, 나, 영덕, 다, 해남 다 알려줬잖아.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 A, B, C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종부터 봐주면 되는 건데 봐봐. 해남의 B 보여? 해남은요. B가 100%야. 그리고 B는요. 화에도 있고 영에도 있어요. 있어. 얘들아 이거 뭐야?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요즘 이 신재생에 미쳐있다고 얘기했어. 과거에는 벼에 미쳐있었는데 이제는 그 논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뭐 한다? 태양광 설치한다. 바로 B는 태양광이 되겠죠.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많이 하는 거 뭐겠어?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 거 뭐겠어? 수력이고. 경북 바닷가에서 많이 하는 거 뭐겠어? 풍력이고요. 이거 다 우리 했던 거잖아. 그지? 자, 수력은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그리고 약간의 경북. 그지? 풍력은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경북 바닷가. 이거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 A, B, C 다 찾았으니까 손으로 가볼게. 자, 1번 B. 태양광의 발전량은 호남권이 강원권보다 많다. 그죠? 태양광은 지금 호남권, 우리나라 호남권이 다 먹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C. 풍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 아니야. 이건 수력이니까 A로 고쳐줄게. 자, 3번 A. 수력은 C. 풍력보다 사계절 중 겨울철 발전량 비율이 높다. 자, 이 중에서 겨울철에 자랄 수 있는 건 누구야? 풍력이죠. 풍력. 자, 풍력 같은 경우 겨울에 바람이 싱싱 부니까 자랄 수 있어. 수력은 여름에 물 많으니까 자랄 수 있어. 태양광은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일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여름이 좀 더 잘 되겠죠. 자, 4번 B. 태양광은 A. 수력보다 상업용 발전에 이용될 시에 이르다. 자, 역사로 봤을 땐 누가 1등이야? 수력이 1등이야. 자, 그래서 B는 늦다. 근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자, 5번 A, B, C 중 전국 총 발전량이 가장 많은 건 누구야? 태양광. 오케이? 태양광이다.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에 미쳐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랑풍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자, 이렇게 갑시다. 17번. 그래프는 지도 표시된 네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 있다.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뭘로 심신의 안정을 하자? 지도로 심신의 안정을 하자. 자, 지금 수도권 서울 이렇게 지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갈게요. 자, 우리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노원구. 괄호치고 주거 지역인 게 포인트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물결대로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는 뭐야? 부도심이죠. 도시 구조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가 옆으로 누워있네. UFO 타려면 어디 가지? 에버랜드 가지? 용인시. 야, 오늘 진짜 자주 나온다. 여기가 어디요? 안성이요. 안성시.
와, 오늘 진짜 안성 영어 잘 나온다, 그지? 자, 그래서 1, 2, 3, 4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 마찬가지로 관종부터 볼 거야, 관종부터. 자, 가나다라 중에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애, 혼자 떨어져 있는 누구야? 라. 왜? 주간인구 지수가 200에 가까워. 얘들아, 주간인구 지수가 200에 가까운 건 누구밖에 없어? 부도심 강남구밖에 없어요. 이런 애밖에 없다라고 쌤이 아예 이 도시에서 대놓고 알려줬어요. 중구, 종로구, 강남구 여기까지 꼭 외워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얘 이 셋 중에 관종이네 누구야? 얘 왜? 상주 인구가 100만 이상이니까 100만 이상 도시? 용고, 창? 그렇지. 너 나왔어? 용인이 나왔잖아. 가. 여러분 결국에 남은 거 나랑 다예요. 나랑 다의 싸움인데 얘들아 주간인구 지수가 있으면요 100을 기준으로 한번 봐주자라고 했어.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 아닌 곳은 사람들이 나가는 곳.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거지역인 노원구가 있는데 얘가 그럼 나가 되겠다. 왜? 주거지역이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성시가 단데요. 선생님 안성시는 왜 100이 넘나요? 라고 얘기하면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경우가 많다. 왜? 여기서 농사 짓고 사람들 조금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 세팅 완료했다. 마찬가지로 관종으로 1, 2 그리고 나머지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가. 용인시는 다 안성시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자, 여러분들 전업농가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농사만 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용인은요 시예요. 그리고 용인은요 가까운 거 뭐 성남 어쩌고저쩌고 화성 등등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치? 자, 근데 안성은요 외곽이기 때문에 딱히 뭐 서울로 가는 사람도 없고 성남으로 가는 사람도 적어요. 다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전업이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성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전업. 자, 2번 나. 노원은 가. 용인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주간 인구가 뭡니까? 상주 인구 중에 유출된 애 빼고 낮에 있는 애들, 들어온 애까지 해가지고 낮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원구는요. 이 인구가 지금 상주 인구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다 빠져나가고 100 이하니까 요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주간 인구 지수는 거의 둘 비슷하고 심지어 가가도 높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시고 오랜만에 써줄게.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건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간 인구 지수가 가와 나가 거의 비슷해. 근데 상주 인구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 그 뜻은 뭐야? 주간 인구가 엄청 차이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많다라는 거야. 봐봐.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가랑 나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상주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주간 인구 지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누가? 안성이 많겠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라. 강남구는 나. 노원구보다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얘들아, 순 유출 인구가 많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유입 인구가 많겠죠. 자, 4번 라. 강남은 다. 안성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어디에 많아요? 서울, 그중에서도 도심, 부도심이 많다. 강남이 많다라는 거 맞는 말이 된다. 5번 가. 용인가 나. 노원구는 서울 다. 안성과 라. 강남구는 경기도에 속한다?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나랑 라가 서울, 그리고 가랑 다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인구 지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지금 상주인구를 알려줬다는 건 뭐야? 주간인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에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에 대한 것이다. 가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리면 ABCD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가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이라는 건 주인공이 누구란 뜻이야? 나라는 애야. 나라는 애일 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지도에서 가랑 나의 후보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가는 누굽니까? 우리 철원군이네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 5대쌀, 철원 용암대지. 자, 그리고 얘는 누굽니까? 세종특별자치시네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요. 자, 이제 가랑 나 찾아줄게요. 가는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지역 누구야? 세종,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세종의 큰 특징이 뭡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유소년층 인구율이 높아요. 자, 그 다음 자동으로 나가 철원이겠지만 대놓고 군사 분계선과 접하고 있다. 북한이랑 접하고 있다. 그리고 용암대지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가랑나 찾았고요. 그럼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 나가 되겠어. 나에다가 동그라미 또 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육면체 문제 들어갈게요. 육면체 어떻게 푼다 그랬어? 우리 화살표를 되게 과감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첫 번째 노령화 지수 볼게요. 우리 철원의 노령화 지수가 어떠냐라는 거야. 세종은요, 유소년층이 너무 많잖아. 노령화 지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노년층 인구, 잘못 썼어. 유소년층 인구 곱하랬나? 유소년층 인구 분의 유소년 인추 나 저 왜 이러니?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쌤이 오늘 기운을 좀 얻으려고 서울대 학점을 입었잖아요. 뭐예요? 서울대 학점? 기운을 못 얻고 있어요. 약간 기운이 빠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지? 서울대 힘 좀 내봐.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뭐냐? 유소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얼마나 많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철원은 지금 노년층이 많죠. 세종이 유소년층이 훨씬 많죠.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철원이 높다야. 그러면 화살표를 쌤이 이렇게 과감하게 빼주라 그랬어. 자, 과감하게 앞으로 뺐어. 그러면 뒤에 있는 A라든가 E 같은 애는 일단 지워주자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성비 볼게요. 성비. 우리 철원은요, 군대가 있어요.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겠죠. 그럼 성비가 높겠죠. 100일 기준으로 남자가 많다. 성비가 높다라는 거니까. 자, 높이 위로 화살표를 올려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D 같은 애들이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 남은 거는 B랑 C입니다. 마지막 유소년 부양비를 볼게요. 자, 우리 유소년 부양비라는 거는 유소년을 청장년층이 얼마나 많이 부양하고 있느냐인데 당연히 세종이 훨씬 유소년층이 많겠죠. 유소년 부양비가 크겠죠. 그러면 화살표가 낮은 쪽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지워주고 남은 건 누구야? B가 되겠다.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인공을 화끈하게 결정해 주시고 육면체는 화살표를 화끈하게 이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갈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나다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D는 이거 중요해. 의복에만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똑똑하게 치는 게 중요한 거야.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동그라미. 전자의 동그라미. 자동차의 동그라미. 지금 엄청 길었던 이 두 줄을요. 동그라미 4개로 딱 줄이고 한눈에 보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로 갈게.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야? 고향 위에 파주시. 자, 나는 어디야? 서울특별시. 다는 어디야? 화성 밑에 평택시.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놨다. 자,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 자, 그래프에서는 마찬가지로 관종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 진짜 땡큐베리 감사한 게 뭐야? 가나다를 그대로 넣어서 주셨어. 만약에 이거 가나다 표시 안 했어도 우린 풀 수 있어야 돼. 아까 전에 우리 요 신재생 에너지도 가나다 그냥 대놓고 주셨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너네 6월이지? 좀 봐줄게. 6월이니까 아직까지는 너희 진도 다 안 나갔잖아. 좀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다가 없었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죠? 이것도 가나다가 없었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죠. 우리는 여기까지 대비를 해야지 수능을 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게요. 파주, 서울 써놓을게. 파주, 서울, 평택 써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B, C, D를 거시적으로 보자라는 거야. 언제나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볼 때 거시적으로 멀리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얘들아 봐봐봐. 파주에도 A. 얘들아 우리나라 수도권은 뭐다? 경기 콜 전자, 전자 이콜 경기. 그렇죠. 전자입니다. 바로 그냥 전자 때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B? 진짜 조금? 그것도 파주에만? 파주에 왜? 파주에 우리 출판단지가 이전했기 때문이잖아. 출판. 원래 서울에 있던 인쇄업이 다 파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B는 뭐가 되겠어? 인쇄가 되죠. 자, 서울은 뭡니까? 서울이 콜, 의복. 자, 평택 나머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 A, B, C, D 정도는요. 요 정도는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1번 A. 전자는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응, 아니죠. 뭐 지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그냥 의복이라고 이렇게 고쳐줍시다. 대충. 자, 2번 B.
인쇄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이다. 이거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3번. 자동차의 사업체 수는 영남권보다 호남권이 많다. 자, 사업체 수는요. 우리 영남권이 많죠. 일단 자동차 하면 울산 바로 떠오르는데 울산이 영남권이잖아. 우리 호남권은 적어요. 안타깝게도 호남권은 광주 말고는 없어요. 자, 4번. 수도권에서 D 자동차는 C 의복보다 출하액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자 다음에 자동차가 출하액이 커서 의복은요 팔아봤자 10만 원, 팔아봤자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쌤이 오늘 과잠 요거 10만 원이 안 된다고, 그지? 비싸긴 했어. 나 사실은 이 과잠이 여러분들 보통 새내기 때 처음 사거든요. 처음에 단체 구매를, 공동 구매를 해요. 내가 그 과잠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그 SNU 샵, 스누샵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다시 그 인터넷으로 주문했단 말이야. 얼마나 내가 그 돈이 아까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내기 때 공동 구매한다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꾸준히 입을 일이 있어요.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 슈퍼할 때 입기 좋단 말이야. 자, 그래서 출하액이 자동차가 많다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된다. 5번. ABCD 중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건 뭐가 되겠어? 전자가 되겠죠, 전자. 그래서 의복은 많을 리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대망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절의 가나 도시 재개발 방식 중 옹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하고 하면 보기에서 그런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수복 동그라미, 철거 동그라미.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로 할 거 뭐야? 가나 키워드 뽑아서 수복인지 철거인지 뽑는 거죠. 자, 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땡땡동 일대는 후반 서울의 무허가 주택 철거에 따라 이주원 사람들이 정착한 지역이다. 산비탈에 따라 낡은 주택이 밀집돼 이곳은 어쩌고저쩌고 재개발 고층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순간 뭐야? 철거가 나와줘야죠. 자, 나 부산의 땡땡마을은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어쩌고저쩌고 달동네 담장에 뭐 벽화가 그려졌고 노화된 시설 편의시설 바로 수리하고 복구하는 수복 재개발. 자, 여러분들 쌤이 그냥 재개발은 키워드 고층 아파트 이퀄 철거다, 벽화 이퀄 수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그거대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로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아, 나 아까 핑크색을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네. 자, 이게 뭡니까? 가를 옹호하는, 철거를 응호하는 학생이 수복을 하는 애한테 A, 너는 이걸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B는 반대로 수복을 옹호하는 학생이 철거한테 야, 넌 이걸 모르고 있어 라고 서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억 가볼게요. A, 철거가 수복한테 말합니다. 건물 평균 층수가 낮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 나는 아파트니까 고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니은 A.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 가능성이 커. 아닌데? 기존 건물이 변한 건데? 아니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 수부기가 철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넌 다 없앴잖아. 그거 자원 낭비야. 자, 디귿 B. 우리 수부기가 철거한테 원거 주민의 재정 창률이 낮다. 우리 철거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원거 주민의 재정 창률이 낮다라는 거. 맞는 말. 자, 리을 B. 우리 수부기가 철거한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죠. 부족한 애 사실 얘죠. 기반시설은 쉽게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그냥 와르르 철거하니까 와르르 하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로 A로 해주시면 된다. 답은요,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전문항 해설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우리 뽀글이들 아마 첫 모의평가였을 텐데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 많이 했을 텐데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물론 수능보단 난이도가 쉬웠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능까지 실력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결코 절대 막 물 같은 막 그런 쉬운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막 본인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요. 본인이 너무 어려웠다? 그거 맞는 거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은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로 찍어서 올려둘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토닥토닥 해주고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6월이죠.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위 조심하라 그러면 에어컨을 막 빵빵 틀어놓는데 에어컨 틀면 감기 걸려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 조심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성적 쭉쭉쭉쭉 올려서 구모 수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자. 바이바이.